반면에 이익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고 확실한 이익이 보이면 그걸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해요. 이거 내 얘긴데? 하면서 뜨끔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처분 효과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로 되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수십여 개의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분들께 자주 출몰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을 위주로 매도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차익 실현을 위해서겠죠. 차익 실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식 투자 수익률은 수익을 확정 지어야지만 내 것이지 수익 실현 전에는 내 돈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통 20% 내외의 수익률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지점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차익 실현에는 이렇게 과감하시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은 잘 팔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은 팔고 손해가 난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투자자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때때로 무분별한 물타기를 해서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수익은 실현하고 손해가 난 주식은 존버하는 상황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는 늘 마이너스겠죠. 애초에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는 주식 계좌를 쭉정이로 가득 채웁니다. 이와 같은 투자 습관을 행동경제학에서는 처분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처분 효과는 손실이 난 자산의 매도를 꺼리는 것과 그리고 이익이 난 자산을 바로 처분해버려서 추가 이익의 기회를 놓치는 현상이에요. 이 처분 효과에 빠져 있다 보면 손실 상황에서 손실을 실현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익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고 확실한 이익이 보이면 그걸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해요. 이거 내 얘긴데? 하면서 뜨끔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처분 효과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로 되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 미디어 담당자가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한주주님, 제가 지금 한 종목에 세게 물려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한 3천만 원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얼마 투자하셨는데요? 저 8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빚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주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이 그때 저에게 어떤 종목이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종목 이름은 제가 바로 듣고 까먹었어요. 왜냐면 난생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 담당자님이 마당발이라 인맥이 되게 넓어서 아마 저한테만 질문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담당자님께 좀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으시고요. 돈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주식을 다시 사고 싶으세요? 혹시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빨리 정리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탈출 시점은 놓치신 것 같으니까요. 서둘러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분은 돈 5천만 원이 다시 주어진다고 하면요. 다시 그 종목을 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안 생기시니까 저한테까지 물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그 주식을 살 마음이 없어도 아마 손해가 아쉬워서 그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분과 같은 상황은요. 보유 효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유 효과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이에요. 이 보유 효과를 알면 당근마켓에서 발생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당근마켓에서 보면 5천 원짜리 물건을 한 5만 원에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8만 원짜리로 올려놓은 물건을 3만 원에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죠. 당근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죠. 하지만 이와 유사한 행동 패턴이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났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 카너먼 교수는 프린스턴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어요. A그룹 학생들에게는 학교 로고가 있는 머그컵을 하나 지급했어요. 그리고 그 머그컵을 얼마에 팔 것인지 물었어요. A그룹 학생들은 평균 $5에 그 컵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B그룹 학생들에게는 머그컵을 주지는 않고 그냥 보여만 주면서 이걸 얼마에 살 건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B그룹 학생들은 평균 $2 정도의 그 컵을 사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처럼 물건을 일단 소유하고 나면 그것을 갖기 전보다 훨씬 더 그 물건의 가치를 후하게 평가하는 편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유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주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이 현재 내 계좌에 들어있다면 이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때는 종목 관련해서 하나라도 더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게 돼요.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의도적으로 수집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처분 효과나 보유 효과 같은 인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지 단기간 큰 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판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단지 수익이 높아서 파는 건 좀 넌센스예요.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종목, 가장 실망스러운 종목을 우선 매도하는 편이 나아요.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단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 파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강한 기업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기업이 일궈왔던 그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건 아니니까요. 약한 기업이 강해질 가능성보다는 강한 기업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려하시는 대로 강력한 기업이라고 해도요, 항상 그런 위치를 고수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하는 기업 환경 흐름을 반영해서 가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실 필요는 있으실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고 핵심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요,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애초에 신중하게 이 주식을 사셨다라고 하면요, 매도 고민을 1년에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좋은 기업의 주식만 남기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